안녕하세요. 242페이지 표시입니다. 아침에 꿈을 대다가 급히 오는 바람에 커피도 못 먹고 와가지고 삼층에서 들고 오다 막 쏟고 이랬. 뭘 볼 거냐면요,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를 볼 텐데 잠깐 쳐다봐요. 갑이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이라 부르죠. 피상속인. 살아서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을 하는데, 예를 들면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데도 자기가 상속인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우리가 그냥 자칭 상속인을 해볼게. 자칭 상속인 또는 표현 상속이라는 말도 쓰는데, 다시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는데도 자기가 상속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상속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상속받아서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있으니까 진정한 상속인이 나타난 거야. 진정 상속인이 나타났죠. 그러면 진정 상속인이 뭐라 할 것 같아? 그거는 내 집이니까 내놔라, 또는 내 땅이니까 내놔라 하겠죠.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잖아. 이거는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고 진정한 상속인이 나타나게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까지,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뭐라 보냐면 점유자. 이 사람 뭐라 본다고? 점유자. 이 사람은 되찾아가니까 이 사람 뭐라 부른다고? 회복자. 이게 점유자 회복자 개념이야. 이게 뭐라고? 점유자와 회복자 개념이다. 그러면 점유자와, 여기 봐봐, 점유자와 회복자 간에는, 두 사람 간에는 적법한 법률 관계가 있는 관계다, 없는 관계다? 적법한 법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잖아. 저 그림 봐봐. 두 사람 사이는 적법한 법률 관계가 없죠. 자기가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인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법한 법률 관계가 없죠. 그러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적법한 법률 관계가 없는 관계다. 적법한 관계가 없어요. 그럼 잠깐 쳐다봐.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죠. 둘이서 임대차를 했는데, 임대차를 했다고 볼게. 그러면 임대차 관계 존속 중에는, 임대차 관계 존속 중에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생길까 안 생길까? 임대차 관계 존속 중에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금방 아까 적법한 법률 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면 임대차가 존속하는 중에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안 생기는데, 나중에 임대차가 끝났어요. 임대차가 만료됐는데 보증금 받을 곳도 없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물건을, 부동산을 안 돌려주고 계속 갖고 있죠. 그러면 무슨 관계가 생긴다고? 점유자와 뭐라고? 회복자 관계가 생긴다. 그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점유자가 선이라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점유자가 선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그냥 모른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자, 자기에게 본건이 없는데도 본건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자라 했잖아. 예를 들면 저거는 어째요? 자기에게 상속권이 없는데도 상속권이 있다라고 믿었죠. 그게 선이란 말이야. 됐어? 자기에게 상속권이 없는데도, 점유권이 없는데도 점유권이 있다라고 믿고 한다. 이게 선이야. 없는데도 있다고 믿었다. 선이죠. 그러면 선이 점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상속권이 없는데도 상속인이다 생각해서 상속받아서 이 건물을 임대 줬다 볼게. 임대. 임대를 좀 뭘 받아요? 차임 받죠. 이 차임이 전형적인 법정과실인데, 혹시 천연과실, 법정과실을 한 적은 있어요? 동영상 돌려볼까? 혹시 들은 적 없어요? 없어? 없으면 거기에 오른쪽 페이지 봐봐. 그게 243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이라고 돼 있죠. 찾았어?
그러면 그 뭐 오른쪽에다가 뭐 하나 적든지 잠깐만 쳐다봐. 문자 설명부터 듣고 다 안 적어도 되고 하나만 적으면 되는데 잠깐만 이거 천연과실은 안 적어도 돼. 이 과실은 한문으로 이런 과실이에요. 이런 과실.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 아니고 이 과실인데 이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는데 여러분들 천연과실은 안 외워도 되니까 안 적을 필요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저기 뭡니까? 암탉을 키우면 뭘 낳아요? 계란 낳죠. 젖소를 키우면요. 우유를 생산하겠죠. 우유. 암돼지 키우면요. 예, 새끼를 낳죠. 그 다음에 가수나무를 키우면 과일을 달리죠. 이런 과일 이런 등을 뭘 한다고? 천연과실을 하는데 천연과실은 우리가 시험에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적지 말았죠. 그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꼭 알아야 돼. 법정과실인데 우리가 임대를 주면 월세 받죠. 임대를 주면 월세 받잖아. 이걸 뭐라 그래? 차임.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법정과실 요거 적어놔. 과실 뭐라고? 차임이고. 뭐 똑같은 말이지만 토지를 지료라고도 하기도 하죠. 토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면 뭘 받아요? 이자 받죠. 이자 등 요렇게 요거는 좀 아셔야 돼. 특히 요거는 꼭 좀 앞으로 과실이라면 월세 생각해. 차임. 앞으로 과실이라면 뭐 생각하라? 차임. 대표적이. 그 다음에 지료, 이자 같은 게 천연과실이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봐봐. 아까 월세 받는다 그랬죠. 다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자기에게 상속권이 있다라고 믿고 상속받았다. 뭐요? 선의죠. 그럼 선의점유자가 임대를 줘서 월세 받았다면 이게 과실인데 요 선의점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다는 거죠. 과실을 뭐 할 권리가 있다고? 취득할 권리가 있다. 선의점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요. 요 선의점자는 뭐? 과실 제외로 놓고 시작을 할 테니까 그게 242페이지 보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점유자와 뭐라고? 회복자의 관계죠. 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에 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해서 점유를 해왔는데 실제 소유자는 갑이 아니고 병이었네. 실제 소유자는 병이죠.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병이야. 그럼 병은 을에게 물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요런 게 뭐요? 거기 요런 게 세 제줄 오른쪽에 네 제줄에 보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고요. 오른쪽에 양갈로 2번부터 봅니다. 선의점유자는 뭐가 있다고? 과실 취득권 있죠. 그래서 201조 1항 선의점유자는 점유물 과실 취득해요. 선의점자는 점유물의 과실 취득하자. 그러놓고 밑에 잠깐만 쳐다봐요. 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데도 자기가 상속이나 생사에서 상속받아서 세를 줘서 월세를 계속 받고 있었다고 볼게. 그럼 원래 이 월세는 누가 받았어야 될 월세야? 회복자가 받았어야 되죠. 그러면 회복자가 받아야 될 차임을 월세를 점유자가 받음으로써 이 사람에게 손해가 생겼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안 해줘도 된다 이 말이죠. 왜? 법에서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고 법으로 딱 정해놓고 있어. 따라서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해서 회복자에게 손해를 줬다 하더라도 회복자에게 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해설부터 볼게. 해설의 동그라미 1번 봐봐. 해설의 동그라미 1번. 선의점유자는 점유물부터 생긴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따라서 선의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점유로 인한 뭐요?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뭐? 없다. 그러니까 취득한 과실을 돌려줄 필요가 뭐라고? 없다. 없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디귿 봐봐.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선의점유자란 과실증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오신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이 지금 없노.
여기 잠깐 찾아봐. 이 사람이 선의점자가 과실 취득한다는 뜻을 이제 설명 안 해놨는데 분위기만 들어보세요. 분위기만. 자, 선의점자가 과실 취득한다는 뜻이 뭔가를 한번 들어봐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상속인이라 생각하고 상속을 받아서 매달 월세를 100만 원씩 받아서 6개월 받았다고 볼게. 그럼 이 사람이 맨날 월세 받아서 뭐 했냐면요. 매달 몇수를 받아서 뭐 했냐면요. 뭐 했다? 끄끔. 이게 뭐야? 요거. 소비하고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근데 문제는 잘 들어. 근데 이 사람이요. 매달 월세를 받아서 뭐 했냐면 예금했어, 예금. 매달 예금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600만 원 통장에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거 돌려줘야 된다. 이것도 안 돌려준다.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돌려줘야 될까 안 돌려줄까? 이거 안 돌려줘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다는 것은 소비를 했든 보관을 했든 돌려줄 필요 없다. 그거야. 다시 소비를 했든 뭐요? 보관을 했든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요? 선의점자의 과실 취득권이다. 넘기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봐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만일에 악이라면 어찌 될까?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하거나 의심을 품으면서 하면 악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다시 알면서 하거나 의심 품으면서 하면 악의 점자야. 그럼 악의 점자는요, 과실 반환해야 되겠죠? 다시 봐봐. 아까 선의점자가 과실을 취득한다는 말은 악의점자는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말이니까 돌려주란 말이죠. 그러면 요 악이라면 요게 소비하고 없으면 지도 물어내야 되죠. 보관하고 예금하고 있다면 그거 그대로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 악의점자를 볼 거야. 그래서 24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요. 또 그냥 반환하는 게 아니고 받은 이익에 뭐까지 붙여?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고 이자의 이행기치란 지연손해까지 접해야 되죠. 그러니까 줄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지연손해까지 배상해야 돼. 받은 이익에 이자 붙여 반환하고 오른쪽에 뭐까지? 지연손해까지 줘야 되죠. 기억에 그래서 이미 소비했거나 과실로 인해 그것만 칠게요. 과실로 자기 잘못으로 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자기 잘못으로 받지 못했죠. 그랬을 때는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돼. 그러나 과실 없이라는 말 주의하시고 자기 잘못 없이 과실 없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뭐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잘못으로 훼손하거나 수치 못했다, 받지 못했다면 물어내야 되고 자기 잘못이 없을 때는 그를 물어낼 필요가 뭐라고?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양갈로 3번에 선의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인데 요거는 오른쪽에 박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오른쪽에 박스 봐봐. 그 그림 있잖아, 그림. 자, 선의 체크하고 자주 체크해봐. 선의 자주. 선의 자주 두 개 다 걸리면 뭐요? 현존. 현존이 뭐야? 현재 존재하는 이익, 현재 존재하는 이익 배상 책임이야. 현존 이익,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돌려주면 돼. 그런데 밑에 타주가 하나 걸리거나 악의가 하나 걸렸죠.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뭐로 간다? 손해 전부 배상으로 간다고. 다시 선의와 자주 두 개 다 걸리면 뭐로 가고? 현존 이익,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배상하면 되는데 타주가 하나 걸리거나 악이나 하나 걸리면 뭐라고? 손해 전부 배상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이해를 위해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잠깐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상속권이 있다라고 믿고 점유하면 무슨 점유야? 선의점유. 자기에게 상속권이 있다라고 믿고 점유하면 무슨 점유? 선의.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자기 집이다 생각하고 자기 집이다 생각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점유?
자주죠. 소유의 의사가 있잖아. 이거는 내 건물이다 생각하는 게 자주 점유했죠. 됐어? 그럼 이 사람이 선의이면서 뭐라고? 자주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소주 한 잔 먹고 집에 들어오는데 지붕이 너무 기분 나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집이지 자꾸 생각하는데 지붕이 너무 기분 나쁘면 어째야 돼? 뜯어야지. 그래서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 뜯었죠. 그럼 요 사람이 훼손시켰잖아. 뜯었죠. 그리고 나한테 이런 뜯긴 상태에서 회복자가 나타난 거야. 뜯긴 상태에서 회복자가 나타나서 그럼 이거 돌려줄 때 어째요? 뜯긴 채로 뚜껑 열린 채로 돌려주면 된다. 수리해서 돌려준다.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뜯긴 채로 돌려줘. 수리해서 덮어서 돌려줘야 돼. 뜯긴 채로. 왜요? 아까 뭐요? 선의 자주는 현재 존재는, 다시 선의 자주 두 개다 걸리면 뭐라고? 현존이익 배상이라 했잖아. 그럼 요번에는요, 다 뜯었어. 집을 다 철거해봤어. 집이 철거된 상태에서 회복자가 나타난 거야. 철거된 상태에 회복자가 나타났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철거를 다 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럼 어째야 돼? 예? 현재 존재하는 이게 없잖아. 건물이 없잖아. 건물이 뜯었죠? 그러면 돌려줄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 다시 지붕 뜯었으면 뜯긴 채로 돌려주는 거고, 그 다음 뭐요? 다 뜯었으면 지금 없잖아. 건물이 없으니까 현재 건물이 없잖아. 그러면 건물을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라고? 현존이익이라고. 그러면 요거 잠깐 쳐다봐. 그림을 이렇게 바꾸면 바로 건물이 되죠. 그렇잖아. 그런데 요 사람이요. 임차인이었던 사람이 소주 한 잔 먹고 집에 들어오다가 지붕 기분 나쁘다고 지붕 뜯었죠. 그리고 요 사람이 나타나서 돌려줄 때는 어째야 돼? 뚜껑 덮어서 돌려줄까? 열린 채로 돌려줄까? 자, 요 사람은 임차인이었던 사람은 타주죠. 타주. 소유의 의사가 없잖아. 세던 사람이었으니까 타주죠. 그럼 타주 점자는 어째 된다고? 손해전부. 뭐라고? 손해전부 배상해야 되잖아. 손해전부. 그래서 오른쪽에 뭐 선의와 자주 두 개 다 걸리면 뭐로 가고? 현존이익이고, 타주가 하나 걸리거나 악의가 하나 걸리면 뭐로 가라고? 손해전부 배상으로 가라 했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 그럼 왼쪽 페이지 202조로 적용해 볼게. 왼쪽 페이지 돌아와서 밑에 202조요. 202조. 자, 점유물이 뭐라고?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시를 했죠. 다시 누구 잘못으로? 점유자 잘못으로 빠졌다. 그 말이야.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시를 했죠. 자, 악의의 점유자는 어찌 된다? 손해전부 배상해야지. 다시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전부 배상해야 되죠. 그런데 선의 점유자는 어쩐다?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면 되죠. 그런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타주 점유자.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어쩌라고? 손해점을. 왼쪽 페이지 밑에 202조 보고 있잖아. 244페이지 밑에 202조 보고 있다고. 예? 자, 다시 점유물이 누구 잘못이라고?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시를 했었죠. 악의의 점자는 손해전부 배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의 점자는 이익이 현존해서 배상하면 되죠. 그런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타주 점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뭘 배상하라? 손해전부 배상하라. 됐죠?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점유자의 비용상, 이것도 해설부터 봐봐요. 동그라미 점유자는, 동그라미 1번 해설 가봐. 오른쪽 페이지 밑에 선악이 관계없이라는 말이 주의하시죠. 선악이 관계없이 비용상한쪽은 있어. 아까 과실은 누구만 취득해? 선의. 다시 과실은 누구만? 선의만 취득했죠. 근데 악이 그 비용은 어쩐다? 비용은 어쩐다고? 선악이 관계없다는 말이잖아. 그 다음에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데, 필요비는요, 둘째 줄 봐봐. 보존과 둘째 줄 예를 한번 봐봐. 예를. 둘째 보존 비용, 수선 유지비,
공조, 공가, 세금 같은 거 있죠? 요런 게 오른쪽에 통상 필요비야. 체크해봐. 통상 필요비고. 그 통상적인 필요비. 옆에 특별 필요비 체크해봐. 그런 관례에 뭐라고 돼 있어? 태풍으로 일하는 가학 수선비야. 요런 거는요. 요게 필요비인데 원래 뭐요? 그게 필요비를 원래는 달라할 수 있어요. 필요비를 달라할 수 뭐라고 있다. 그래서 고려놓고 고까지가 필요비 보고 저 위에 203조 1항 올라가 봐. 203조 1항 올라가 보세요. 203조 1항.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자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다 장가청할 수 있잖아. 다시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뭐요?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 어려운데 시험에는 무지하게 나와 조금 어려워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인데 분위기만 요거는 볼게. 요건 나 다음에 천천히 해결해도 돼. 여기 잠깐 쳐다봐. 요 사람이요. 자기가 상속인이라 생각하고 상속받아서 점유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지붕이 낡아서 지붕에 빵꾸 나서 비세요. 그래서 지붕에 빵꾸 나서 비를 세서 지붕 수리했죠. 요거는 무슨 비용이라 볼 수 있어? 통상 필요비죠. 수선비니까 통상 필요비잖아. 그러면 통상 필요비를 지출했죠. 그러면 원래 이 사람 보고 달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아까 이 사람이요. 여기에 세를 줘서 월세 받고 있었죠. 세 줘서 월세 받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뭘 취득하고 있었다고? 과실을 취득했잖아. 그럼 과실을 취득했을 때는 통상 필요비를 달라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지도 이익을 얻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과실을 취득했다면 뭐는 못 달란다? 통상 필요비는 달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됐어? 그래서 다시 1항 다시 봐봐. 203조 1항. 203조 1항. 점유자가 원래는 점유물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원래는 필요비 달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그러나 점유자가 뭘 취득했다? 과실 취득했죠. 그러면 통상 필요비를 뭐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밑에서 봤는데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갔을 때는 특별 필요비는 달라 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지붕 수리를요 300만 원 들여서 했다면 이거 300만 원 달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유익비는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유익비를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보니까 건물이 외관이 너무 낡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건물이 겉으로 보니까 낡은 건물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럼 그걸 새 건물처럼 보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대규모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바깥에 타일이나 이런 거 대리석 같은 거 부착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공사하는 경우 있잖아. 페인트 공사 있다고 볼게. 도장 공사요. 1,000만 원 들여서 고장 공사를 했어. 이 페인트는 왜 했느냐?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 거야, 이거. 근데 문제는 이게 유익비인데 이거는 1,000만 원 들였다고 무조건 1,000만 원 달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 예를 들면 이 1,000만 원 주고 공사했는데 요새 회복자가 나타나서 돌려달라 할 때 그때 보니까 가치 증가가 가액 증가가 없다고 볼게. 그 말은 1,000만 원 들여서 공사했는데 부실 공사해가지고 부실 공사해서 건물이 더 지저분해 보이죠. 그럼 이거는 1,000만 원 들였더라도 한 푼도 달라 할 수 없다. 이게 주의해야 돼. 이거. 한 푼도 달라. 왜? 가치 증가 있어야 돼. 그럼 이번엔 거꾸로 1,000만 원 들여서 공사하는 바람에 이게 이 건물이 1,500만 원 올랐다고 볼게. 가치가. 그러면 이제 달라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유익비는 뭐가 실린다? 가액이. 유익비는 뭐라고? 가액이 증가돼야 된다. 요거. 두 번째. 그럼 요거는 들어간 돈은 1,000만 원이고 증가분은 1,500이죠. 그 1,000만 원 달라 할지 1,500 달라 할지를 누가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누가 선택할 것 같아? 회복자가 선택하죠. 누가 선택한다고? 회복자 선택. 그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점유자 선택이라고 꼬시겠죠. 점유자가 아니고 뭐요? 회복자 선택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회복자는 이런 경우에 1번 선택할까? 2번 선택할까?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작은 쪽으로 선택하겠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요. 들어간 비용과 증가분 중에서 낮은 쪽을 받게 될 거다. 일단 여기에 넘기기 전에 이 조문부터 보고 넘깁시다. 조문 봐봐. 2항 203조 2항 203조 2항. 이번에는 점유자가 뭐라고? 점유물을 계량하기 지출한 금액대 유익비 있죠.
유익비는요. 첫째는 쭉 체크해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야. 가액 증가가 현존하다. 두 번째는 회복자 선택. 누구 선택이라고? 회복자 선택이라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한 청구할 수 있다. 다시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우짠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복자 선택이란 말을 주의하셔야 돼. 회복자 선택에 대해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한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경우는 봐봐. 잠깐 보기 볼래요? 그럼 요 경우는 분명히 요 사람이 1번을 선택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1,000만 원을 줘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집을 받으면서 이 건물 넘겨받으면서 1,000만 원 줘야 돼. 요즘 근데 지금 이 사람이 1,000만 원이 없어. 좀 짜달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법원에다가 기간을 허락받을 수 있어. 법원에다가 판사님 나 6개월 좀 뒤에 주게 해주세요. 1년 뒤에 주게.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 있다. 그거 하나. 사망. 203조 사망 전항의 경우에 법원이 결정해. 법원은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한 기간을 허락이야. 허여를 뭐라고 해라고? 허락할 수 있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돼. 그래서 똑같은 얘기야. 넘기시고 똑같은 얘기니까 동그라미 4번 하나 확인할게. 넘겨서 동그라미 4번. 비용 상한 청구는 언제 달라 하느냐인데 점유자 오른쪽에 점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체크해봐. 점유물을 반환을 청구받거나 줄 거 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줄 거고 옆에 점유물 반환할 때 준 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오른쪽에 점유물 반환한 때 줄 거 써. 동그라미 4번 지금 비용상한제 발생 시기 보고 있어. 동그라미 4번 비용상한제는 발생 시기에 두째 줄 오른쪽 보고 있다고. 뭐라고?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오른쪽에 점유물을 반환한 때자. 줄이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반환시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들어봐봐. 요게 비용상한증권은 나중에 그 임대차에서는 지출 후 즉시 뭐 이런 거 배워. 근데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점유권에서는 비용을 언제 달란다? 점유물 반환. 그러니까 반환시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오른쪽에 언제 점유물 반환한 때 비용을 달란다. 그것까지 볼게요. 됐죠? 이렇게 점자 해볼게요. 마무리 짓고 넘겨서 점유보호 청구는 이번에 안 볼 거예요. 우리 물권적 청구권 배웠기 때문에 안 볼 거고요. 251페이지로 가봐. 요거 251페이지인데 알면 쉽지만 처음에는 헷갈리는 게 그 208조에 208조. 그래서 설명 듣고 208조 조문만 보면 돼. 이거 따로 볼 조문만 딱 보면 돼. 그 시험도 조문 그대로 나와. 여기 잠깐 쳐다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 하나 갖고 있다 볼게. 자기 물건을 자기가 갖고 있어. 자기 물건이니까 소유권이 있겠죠. 자기 물건을 자기가 사실상 지배하니까 점유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요? 우리 민법상 8가지 물건 중에서 점유권을 빼고 나면 본권이라고 했죠. 기억나? 본권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소유권. 본권 중에 제일 중요한 소유권이야. 뭐 이게 뭐요? 이게 소유권. 본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이잖아. 요런 상태에서 어느 날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뺏어갔잖아. 침탈. 그러면 뺏어갔을 때 소송으로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 그럼 이 사람이 본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내 물건 내놔라.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해서 내놔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물 내놔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점유물 내놔라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소송을 걸 때 요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고 한꺼번에 소송해도 되고 하나 졌으면 다른 거 해도 되고 요걸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 다시 이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한꺼번에 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고 하나 했는데 안 되면 다른 거 해도 되고 요런 걸 뭐라 한다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208조 1항 뭐라고?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서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않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체크고 이렇게 한번 하기만 하고 끝낼게. 설명은 나중에 천천히 할 거야.
점유권에 관한 소는 점유로 판단하지 본권을 이유로 재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소는 점유로 판단하지 뭐로 하면 안 된다고? 본권의 이유로,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는 뭐요?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간단히 봅시다. 요 정도로 지금 점유권에 관한 기초를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과감히 넘깁니다. 과감히 넘기면 260페이지로 가요. 260페이지가 뭐 나와요? 소유권인데 우리 물권법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중에 다음 주에 잠깐 보게 될 저당권이죠.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소유권이 왜? 물권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이잖아. 그러면 소유권을 지금도 보는데 여기서는요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죠.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 보통은 한 두 문제 정도 나오죠.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단원이다. 자, 그러면 그게 소유권이 뭐예요? 잠깐만 들어봐. 내가 어떤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볼게. 그러면 이 건물을 소유권이 있으면 이 건물을 사용해도 되겠죠. 내가 세를 준다, 수익해도 되겠죠. 팔아먹어도 되겠죠. 그러면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거야. 사용도 하고 수익도 처분하는데 이게 무제한으로 되는 게 아니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란 말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들어봐봐. 가볍게 들어. 내가 강서구에 땅 한 필지가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이야.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법의 제한을 받죠. 이번엔요. 내가 여기 전포동에 땅 한 필지 갖고 있는데 부산시가 도로 개설 공사한다고 수용해버려. 나는 처분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강제 수용당하면 처분해야 되죠. 요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211조 소유자는 요것만 줄 거. 법률의 범위 내라는 말 줄 거. 법률의 범위 내라는 말만 줄 거. 그 211조. 자, 소유자는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죠. 왼쪽 페이지 211조. 자, 소유자는 오른쪽에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죠. 그렇지만 무제한이 아니고 뭐라고? 법률의 범위 내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도 하고 수익도 처분하는데 무제한이 아니고 법률의 범위 내다. 그거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토지 소유권의 범위 찾았어? 오른쪽 페이지. 갑이 전포동 10번지를 소유하고 있다 볼게.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토지 소유권이 지상에만 미칠까? 지하에도 미칠까? 지하에도 미쳐. 그냥 말로 하면 내 땅 위에도 내 거, 내 땅 밑에도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요게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냐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밤에요. 밤에 소유자 갑이요. 자기 땅 위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봤죠. 그럼 뭐가 있어? 하늘에 밤에 별이 뜨죠. 그러면 자기 땅 바로 위에 별이 떴잖아. 내 땅 위에. 그러면 갑이 뭐라 할까? 저건 뭐요? 저 별은 나의 벌이라 하겠죠. 혹시 이해가 돼? 네. 그러면 저 별은 나의 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그 대한민국의 지구 반대편이 혹시 어딘가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배운 길은 배운 것 같은데. 칠레요? 칠레라고 할게. 갑이 지질학자를 찾아가서 전포동 10번지의 정확한 지구 반대편을 알아내서 비행기 타서 칠레로 가갖고요. 그 지역에 가서 이게 내 땅이다 이러면 그 사람 뭐라 할까요? 네? 뭘 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답은 한국말 못 알아들음 이건데. 이렇게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저 별은 나의 별, 지구 반대편 내 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민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범위를 정하기는 정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몇 미터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추상적으로 뭐라고 했다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다. 이렇게 했다. 그거 하나만. 자, 오른쪽에 양갈로 1번 찾아. 오른쪽 페이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양갈로 1번. 토지 소유권은 체크하시고 정당한 이익인 범위래란 말이잖아. 자, 토지 상하에 미치기는 미치는데 뭐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됐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인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하나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요거 했죠. 토지는 뭐 단위로 거래된다고? 필. 토지는 뭐 단위로 거래돼?
필 단위로 거래되죠. 그래서 이번에 토지 경계 보시면 동그라미 1번만 봐. 동그라미 1번. 어떤 토지가 지적 공부에 한 필의 토지로 등록되죠. 그죠? 그러면 경계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등록으로 특정되죠. 그리고 소유권의 범위는요, 현실 경계와 나가서 뭐로 간다? 공부상 경계. 뭐로 한다는다고? 공부상 경계인데, 참고로 공부이라면 뭐예요? 공부가 스타디 아니고요. 뭐요? 공적 장부예요. 공적 장부인데 대표적으로 뭐 있어? 대표적으로 뭐 있어? 중요한 거. 첫째는 대장이 있죠. 토지면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 또요. 법원에서 하는 뭐? 등기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 등이에요. 앞으로 공부이라면 대장이나 등기부 같은 거 상상하세요. 물론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해. 그죠? 그래서 공부, 공적 장부, 공부, 공적 장부고.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내려가서 나머지는 볼 거 없고 넘기세요. 과감히 넘겨. 구질구질한 거 나중에 봐도 돼. 넘기면 뭐가 나오느냐면 상린관계 나오죠. 찾았어? 여기 잠깐 쳐다봐. 상은 서로 상자. 서로. 리는 인접이야. 뭐라고?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관계 또는 부동산 관계. 이게 상린이야. 소유자, 나중에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도 된다는 건 나중에 배우고 일단 소유권으로 할게. 상린이 뭐라고? 서로. 뭐라고?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관계야. 적을 필요 없어. 제발 적을 필요 없고. 예? 적을 필요 없고. 거기에 의의에 보시면 요거 줄 거면 되잖아. 뭐라고?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관계 조절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권리관 규정한 거. 요것만 줄 거면 되잖아. 굳이 적을 필요 없고. 하나 그러면 굳이 하면 하나 빠졌네. 인접 앞에 뭐라고 적어? 인접 앞에 뭐라고 낀가요? 서로 그러면 낀가요? 그러면 되잖아요. 상린이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 조절하기 위한 거란 말이야. 부동산을 동그라미 치시고 됐어? 자, 그러면 동산 소유자 상호간에도 상린 관계가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동산 소유자 상호간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다고? 그러면 내가 자동차 몰고 여행을 다니면 전국이 상린 관계가 되잖아. 혹시 이해가 돼? 그러니까 상린은 뭐라고?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에 일어나는 거야. 부동산. 그래서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의 상호 간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계를 규정. 이게 상린이야.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양갈로 2번 내려가. 양갈로 2번에 뭐 나와요? 인지 사용 청구권 나오죠? 찾았어? 여기 잠깐만 쳐다봐요. 서로 인접하고 있어요. 서로 인접하고 있는데 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는 여기에 담을 쌓거나 담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해. 그래서 요 땅을 여기 좀 사용을 꼭 해야 되겠어. 그럴 때 요 사람 보고요. 네, 당신 땅 좀 사용합시다. 요게 인지가 뭐야? 인접 토지 사용 청구권. 이게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고. 다시 이웃에서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수선하거나 담을 쌓거나 담을 수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 토지 사용 좀 할 수 합시다. 이렇게 청구. 이게 인지 사용 청구권이야. 자, 216조 1항.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이나 또는 건물을 막거나 축조하거나 담이나 건물을 막기 위해서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자, 한 번 더 볼게.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이나 또는 건물을 막거나 축조하거나 담이나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주의하실 게 하나 나오잖아요.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는 안 돼요. 어디에는? 주거에는 승낙을 꼭 받아야지. 승낙을 못 받으면 주거에는 사용할 수 없어. 예를 들면 그냥 볼게. 예를 들면 여기 이 사람이 가정집이야. 가정집이죠. 가정집 나무 마당에 들어가서 사용할 때는요. 이 사람이 승낙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야. 됐죠? 그리고 2항의 전항의 경우는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았죠.
그럴 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 뭐요? 있을 것이다. 됐죠? 요게 인지사용채권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의 토지 통행권 나오죠? 요거는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거야. 해마다는 아니고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자, 말 그대로 봐봐. 뭐예요? 주위에 있는 토지를 뭐 한다고? 통행. 주위에 있는 토지를 통행한다. 이게 뭐? 주위 토지 통행.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항상 제목을 열심히 봐. 바로 밑에 내용을 들어가지 말고 제목을 몇 번 읽어. 뭐라고 제목? 아까 인지 사용처권 뭐예요? 인지, 인접, 토지 사용 청구권. 주위 통행. 주위에 있는 토지를 통행할 거란. 에? 자, 봅니다. 우리가 공로이라면 뭐 생각나요? 공로. 공적인 도로. 공적 도로, 공로. 예를 들면 여기 바로 앞에 공로 있잖아. 혹시 이해가 돼서? 공적 도로 생각해. 공적 도로, 공로. 그럼 여기가요. 10번지에 갑이 있고 11번지 을이 있는데 봐봐. 물론 주변에도 당연히 토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여기 갑이 봐봐요. 10번지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려니까 통로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이 땅을 통과해야만 공로에 나갈 수 있다. 이 땅을 통과해야. 또 하나 다른 방법 찾으려. 예를 들면 통로 하나 개설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다시 요 사람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발할 수 없다. 하나. 두 번째 다른 방법 찾으려니까 어쩐다?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그럴 때는 이 사람 땅을 당길 수 있어. 이 사람 땅이 다닐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주위 토지 통행권인데 분위기가 봐봐. 분위기가 마다니까 이 사람하고 계약하고 다니까. 응? 미안하지만 마다니는 거예요. 이 소유권에서 마다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다닐 수 있다 없다? 있다. 마다녀? 그럼 마다니는 거야? 꼭 계약할 필요 없어. 왜? 법에서 정한 거라고. 이 사람이 그럼 반대하면 못 다니면 이 사람은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 뭐요? 그 다음에 그 용어. 그럼 요 사람은 주위 토지 통행권자라 부를 수 있죠? 주위 토지 통행권자고. 그럼 요 사람 뭐라 부르냐면 통행지 소유자야. 그래서 필요하다면 통로도 개설할 수 있죠. 다만 이 사람의 허락 없이도 이 사람이 거부하는데도 그냥 다닐 수 있다. 다만 이 사람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택해서 다녀야지. 나무 마당 가로지를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손해가 뭐요?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선택이 되고, 이 사람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뭐는 해주라? 보상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는 해주라고? 보상은 해줘야 될 것이다. 이래놓고 시작할게. 219조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네요. 통로가 없죠.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단병유하죠. 다시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또 하나 과단유효하죠. 그러면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뭐는 보상해 주라고?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겠다.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죠.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주위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아니면 과단병유하죠. 그러면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이항의 전항의 통행권자는요 통행지 소유자의 뭐를 보상하라? 손해를 보상해야 되겠다. 되겠어요? 그럼 이번엔 잠깐만 쳐다봐요. 이 그림 물론 주변엔 토지가 당연히 있어. 근데 이 그림은 어째요? 10번지 토지가 공로에 접해 있죠. 공로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 통행로 문제 안 생기죠? 에?
예. 그런데 첫 번째는 분할했어. 분할하면 어찌 된다 그래서 이게 10의 1번지가 되잖아. 그럼 이제 이 토지가 뭐가 없는 거야? 통로가 없는 땅이 돼붙잖아. 예?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일부 양도 이렇게 분할해서 일부 팔아먹었어. 요렇게 팔아도 되고 요렇게 팔아도 돼. 그럼 요렇게 팔았어. 그럼 이제 을토지가 공로에 출입하니까 통로가 없잖아. 그러면 이 사람 땅을 통과해야 되겠죠? 됐어? 요 때는 보상 의무가 없어. 이거는 무상이야, 무상. 그러면 무상이 적용되는 거는 두 가지. 하나는 뭐고? 분할. 하나는 일부 양도. 그러니까 일부를 팔아먹었다면 일부 양. 요거는 무상이야. 자, 2항 볼게요. 2항이 아니고 220조. 바로 밑에 220조. 분할로 인해서 체계 분할로 인해서. 거기 첫 번째야.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죠.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죠. 자, 줄 것이고 이 경우 보상 의무는 없어. 분할의 경우는 보상 의무가 없어. 무상이야, 무상. 옆에 무상이야. 2번 전항의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채가시고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똑같잖아. 자, 두 가지. 하나는 뭐고? 분할로 인한 경우. 하나는 뭐요?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는 보상 의무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요? 무상이다.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판례는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과감히 넘깁니다. 두 장 넘기면 267페이지 보면 물에 관한 상린관계 나오죠. 참고로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민법이 1958년도에 만들었어.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고 주로 논농사 위주로 농사를 지었죠. 대부분이 그죠, 전국이. 그랬을 때는 물의 이용과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법을 쫙 규정해놓고 있는데 요즘은 중요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안 볼 거고 다만 7, 8월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한두 개 문제 나오는 것만 언급하면 되지 억지로 볼 필요 없고 또 하나는요. 공인중개사가 물 갖고 놀면 안 되죠. 뭐 갖고 놀아야 돼? 토지나 건물 갖고 놀아야지 물에서 놀면 안 돼. 넘겨. 269페이지요. 269페이지 가면 뭐 나와요? 경계에 관한 상리관계 나오죠? 조문만 잘 보시면 돼. 여기는 자 237조요. 237조 1항.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이에요. 뭐라고?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항에 전항의 비용 나오잖아. 이게 무슨 비용일까 한번 생각해봐. 뭐라고? 설치. 다시 전항에 아까 1항에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전항의 비용을 적어. 뭐라고? 설치 비용이란 말이야. 설치 비용.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하잖아. 그 다음에 측량비용 체크하시고 측량비는 어떻게 부담한다? 측량비 어떻게 부담한다고?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잠깐만 쳐다봐. 자, 토지가 이웃하고 있는데 여기 담을 쌓으려 그래. 담을 쌓으려 하고. 그런데 여기 면적이 요거는 200제곱미터, 요거 100제곱미터야. 요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 예, 절반에서. 설치 비용 뭐라고? 절반에서. 근데 그 담을 쌓거나 울타리 쌓으려고 하려면 측량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측량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 여기서 2대1로 됐죠? 그러니까 설치 비용을 못 잔다. 절반에서 부담. 측량 비용을 못 잔다. 토지 면적에. 그런데 사망의 오른쪽에 다른 관습이 있으면 간섭이 한다. 그거 관습이란 말 체크하시고. 다른 관습이 간섭이에요. 여기 잠깐 찾아보실래요? 이런 거 하면 뭐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우체다 나오는데 시골 얘기하면 여기 지금 젊은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죠. 한번 구경해봐. 이 시골에 이게 산이 있고요. 마음을 열고 그림을 보세요. 마을이 여기 있는데 여러 집이 있겠죠. 그런데 단순해서 이렇게 집이 있다고 볼게. 여기 담장이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들판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동네 사람들이 이 산을 뭐라 부를까? 뒷산. 이 산을 뭐라 불러? 뒷산. 이 집은 이 집을 뭐라 불러? 앞집. 이 집은 이 집을 뭐라 불러?
뒷집. 이렇게 담이 있잖아. 이런 거 상상해. 약간 이렇게 경사진돼서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 볼게. 그럼 요 담은 우리 조상들요. 뭐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반론이야. 요 담이 앞집 담일까? 우리 관습은 뒷집 담일까? 생각해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경사진돼 있잖아. 그럼 앞집은 굳이, 뒷집은 굳이 담이 필요해? 필요 없어? 오히려 전망이 막힐 수 있잖아. 그러면 앞집은 어째요? 뒷집에서 밥하는 거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담은 누구 거겠까? 앞집 담이 되겠지. 혹시 이해가 돼? 그럼 이거는 관습이 앞집 담이라면요, 앞집에서 하는 거지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요, 조기 교육 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내 고향이 깡촌이거든요, 시골. 그래서 우리 집이 여기고 밑에 있는 앞집이 같은 집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릴 때 어느 날 태풍이 불어서 이 담이 무너졌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 담 쌓아야 되겠네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그거 앞집 담이다. 조기 교육 시켜주더라. 그 관습이 있을 때는 이거는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요? 관습으로 가. 관습이 있을 때는 뭐로 간다고? 관습. 자, 그런데 238조 담의 특징일 건데 인지소에 오면 자기 비용 줄 거. 아까는 공동 비용이었잖아. 아까는 공동 비용이었죠. 지금은 뭐라고?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을 할 수 있고요.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요. 방화비나 기타 특수시설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요래 하려면 특수시설 하려면 뭐해야 된다고? 자기 비용. 자기 비용으로 해라. 그 말이야. 239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요. 상린자 공유로 추정해요. 다시 담계표, 담국어 등은요. 상린자 공유로 추정되죠. 경계표, 담은 문제가 없는데 국어 잠깐만 쳐다봐. 국어요. 이게 경상도 말로 하면 뭐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 국어가 경상도 말로 하면 뭐예요? 또랑이야, 또랑. 또랑 적으면 안 돼. 적지 말고 제발 좀 끝까지 좀 들어봐. 아이고 왜 그리 적는가 몰라. 또랑 적으면 시험에 또랑으로 나오는가? 표준어를 적어야지. 표준어가 뭘까? 또 표준어에 약하네. 도랑. 표준어가 도랑이잖아. 우리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는 거 있잖아. 그게 도랑이 표준어야. 그러니까 국어 이란 뭐 생각하고? 도랑. 경상도 말로 도랑.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 국어 등은 도랑은 상린자 공유로 추정되죠. 그런데 경계표담 국어 등이 상린자 일방에 단독 비용으로 설치하고요. 담이 건물의 일부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단독 병수 이거는 쉽죠. 봐봐. 이게 앞집에서 담을 이거 설치했잖아. 그럼 앞집에서 담을 설치했으면 이 담이 누구 거야? 앞집 담이죠. 그 다음에 이거 마음을 열고 보세요. 그림을. 옆에 여기 건물이 이래 있는데 이 건물이 담이 일부야. 건물이 담이 일부죠. 이거는 공유가 아니고 뭐라고? 이거는 건물 소유자 거야. 누구 거라고? 건물. 다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국어 등은 상린자 공유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나 경계표 담군이 상린자의 일방에 단독 비용으로 설치됐거나 단독 비용 설치 또 하나 담이 건물의 일부라면 그렇지 않다. 공유로 추정되는 게 뭐라고? 아니다. 수지 목근이 뭐요? 수지 밑에 나와요. 수지는 나무까지 목근은 나무 뿌리야. 잠깐만 쳐다보세요. 자, 다시 부탁드리지만 마음을 열고 봐봐. 이 나무가 있다 볼게. 나무 가지가 넘어왔어. 나무 가지가 이렇게 넘어오면 함부로 자르면 안 돼요. 이 사람 보고 일단 잘라달라 그래야 돼. 가지 제거를 청구해야 돼. 근데 잘라달라 했는데도 안 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자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1항 봐봐. 거기 240조 1항. 인접제 수목 가지만 줄 거, 수목 가지.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었죠. 그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2항에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잘라달라 했는데 안 잘라주면 청구자가 가지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봐봐. 그러면 나무 뿌리가 넘어왔어. 뭐가 넘어왔다? 나무 뿌리가 넘어왔잖아. 그럼 자르면 돼. 이거는 뭐요? 그냥 자르면 돼. 그래서 3항. 전항에 수목 뿌리 줄 거. 수목 뿌리. 그래서 뭐 짜다 한번 나오지만 가지인지 뿌리인지만 헷갈리지 마. 뿌리가 경계를 넘었다면 임의로 제거한다는 말은 자를 수 있단 뭐야? 임의로. 가지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요. 넘기시고. 토지의 심굴이 뭐야? 깊이 파는 거야. 심굴이 뭐라고? 깊이 파는 건데 241조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에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를 심굴 깊이 팔 수 없어요.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했죠. 그렇지 않다. 심굴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242조 내려갑니다. 242조.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가습이 없으면 그래도 반미터 체크하시고 얼마라고? 얼마라고? 반미터. 반미터 띄어야 돼. 반미터. 그런데 이 항의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다는 소리는 뭘까?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다는 소리가 뭐라고? 반미터 안 띄우고 건물 지었다 그 말이야. 그럼 반미터 안 띄우고 건물을 축조했다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건물 변경이나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건축에 착수한 얼마 지나거나 1년 지났다. 1년. 그 다음에 건물이 완성돼 버렸죠. 건물이 완성돼 버렸죠. 그러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건물 철거가 안 된단 말이죠. 뭐 적기 많으니까 왼쪽에 창고 봐봐. 그 왼쪽에 잔잔한 글씨 창고 보세요. 왼쪽에 창고. 건물이 완성 전이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거나 1년이 경과 지나도 건물이 완성돼 버렸잖아. 그러면 건물의 철거나 변경은 안 된단 말이야. 그 책에 철거나 변경 구할 수 없고 그거. 철거나 변경 구할 수 없고 뭐만 할 수 있다고? 예? 손해배상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거나 1년 안 됐더라도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손해배상만 청구하지 건물의 철거나 변경을 청구할 수는 없죠. 차면시설인데 잠깐 들어봐요. 뭐 아파트 같은 거는 이런 거 있을 수 없고 그 오래된 단독주택가 같은 경우는 옆집이 붙어 있는 집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옆집에 2층에서 내려다보면 옆집에 안방이 보이는 경우 있죠. 옆집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 옆에 창문에 뭐 해놔서 전부 다 이렇게 가리개 시설 해놨죠? 그게 바로 차면 시설이야. 그게 차면, 가리개. 그래서 243조, 경계로부터 얼마? 2m. 경계로부터 얼마?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 설치했죠? 그러면 적당한 차면, 가리개 시설을 해라. 2m. 그 다음에 244조 갑니다. 이랑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 시설 줄 거, 지하 시설. 예를 들면 정화조 같은 거 있죠. 지하 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이야. 2m 이상, 2m 이상 거리, 2m야. 그런데 저수지 구고 지하 실공사 체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앞에는 뭐였고 지하 시설, 뒤에는 지하 실공사. 지하 실공사는요. 오른쪽에 경계로부터 체크하시고 깊이의 반 이상이야. 뭐라고? 깊이의 반 이상. 예를 들면 지하실 깊이가 3m면 1.5m 이상 그 뜻이야. 이 항의 전항의 공사를 하면은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오염된 액체가 오액이야. 오염된 액체가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뭐라고? 적당한 조처를 해야 되겠다. 되겠죠? 여기까지가 상린관계에 관한 거였다. 그 정도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요. 소유권 취득 들어갈게요. 오늘 이번 시간은 내가 지울게.